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경북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73건으로 이 중 1,02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5.5%포인트 상승한 것이자 올해 처음으로 40%를 웃돈 것이며 지지옥션 관계자는 충남과 전북, 전남에서 경매로 나온 각 지역 건설사 소유의 임대아파트 200여 채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 프로테크 기업 직방은 자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응답자 533명의 60.4%는 전세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같은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57%가 전세, 43%는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한 바 있으며 1년 전과 비교해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줄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부세 체납 건수는 92,375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2.8% 늘었습니다. 종부세 체납 금액도 5,7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2% 불었습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되며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건수는 119만 5천 명으로 2020년 대비 79.6%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작년에 역전세 공포가 조금 누그러진 걸까요? 올해 임차인의 전세 거래 선호 비율이 작년보다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월세 선호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전세 사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임차인들의 신뢰 회복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갖춰나가야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통계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지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일 겁니다. 물론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가 지금 실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보합이나 아니면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적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해 봤던 그 시장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와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제적으로 주택은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뭐 당연히 실제로 가격은 안정화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향후 한 3년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될 건가를 예측을 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모아타운, 이번에 또 모아타운도 들어가 있겠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게 이제 모아타운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 비정비 사업에는 실내 공공주택이라든가 청년 안심주택, 그다음에 현재 역세권 주택 사업, 이렇게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주택들입니다. 우리가 이 통계를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도 있지만
있지만 현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공공사업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는 아파트가 34,000 가구 정도, 그다음에 현재 정비 사업이 2만 가구 정도 됐고 비정비 사업이 14,000 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올해죠. 올해 총결 보게 되면 39,000 가구입니다. 거의 좀 비슷한 수치고요. 상반기에는 17,000 가구, 그다음에 하반기, 이제 지금 현재 하반기죠. 22,000 가구 정도 되고요. 여기는 정비 사업이 한 11,000 가구, 그다음에 하반기 14,000 가구 정도의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5,900 가구, 하반기에 8,200 가구 정도 됩니다. 실제로 올해는 이제 거의 시장이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20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향후 1, 2년 사이에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 이겁니다.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현재 잡혀져 있는 공급 물량이 28,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현재 물량이 올해보다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2025년도에 좀 늘어납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지만 24년도 내년 시장이 이제 공급 물량 때문에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거기에는 정비 사업이 12,000 가구고요. 비정비 사업이 15,0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후에 공급될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매일매일 뒤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의 공급 물량만 보게 되면 내년 시장은 실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역전세라든가 현재 전세 대란 이런 것들도 현재 영향을 끼쳤긴 했지만 물론 이제 금리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도 안정화될 테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이 되면서 현재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실수요나 아니면 투자자 목적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이제 가격 상승세가 어떻게 됐느냐 순항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통계가 9월 4일 날 잡힌 통계입니다. 얼마 안 됐고요. 실제적으로 전주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대를 찍었던 거를 반면 보시게 되면 이제 플러스세로 돌아섰죠. 그렇게 당연히 뭐 그 수치는 미미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던 부분이 이제 성장세로 돌아섰다라는 얘기고요. 0.03, 0.02, 0.01 보게 되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서울 지역만 또 놓고 보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나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 송파, 서초, 강서, 동작.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좀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덩달아서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는 여러 가지 여건상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위치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서초, 송파, 강서, 동작 이런 지역들은 뭔가가 이슈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가장 좋았던 지역들, 지금도 좋은 지역들, 또 우량 지역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실제적으로 1등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들로 또 변모가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를 또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고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과천이 1위입니다. 과천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광명시가 3위에서 2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개선 사업들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역세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대규모 택지 도성 이런 것들 개발 이슈 때문에라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졌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이제 지방 쪽을 가게 되면 대전이 2주째 상승률이 대전이 이제 가장 또 많이 오른 지역이다. 세종시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매매 가격이 13주째 상승하고 있다. 세종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지역인데 상승세로 돌아선 지역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역성장이고요. 상승세고요. 보시게 되면 서울, 강원, 충북, 경기, 세종, 대전은 대부분 다 상승세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이제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다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때문에 전세로 가지 못했던 부분, 특히 이제 또 이제 깡통주택이라든가 전세 불안 때문에 전세 계약을 못했던 수요들이 점차 좀 안정화되면서 실제로 전세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과 8월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딱 비교해봤을 때 0.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보합을 유지했던 전세 가격이 0.07로 올랐고요. 한 달 사이에.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2가 0.06으로 상승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미분양 물량들입니다. 미분양 물건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주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를 봐서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공업 미분양은 더욱더 그렇고요. 중공업 미분양 주택 수도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현재 분양이 안 됐던 물건들도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물건을 내 거로 만들든 임대로 들어가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특히 이제 올 하반기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전망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7% 정도는 현재 다소 상승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크게 상승할 거다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개선될 테고요. 거기에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의 한 70%대는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적으로도 가격이 다소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이 기대 심리가 현재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서 내 걸 만들거나 아니면 청약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 또 현재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야겠다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또 집중되게 되는 지역들은 더 크게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도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주택 가격과 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전국 부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70%대 이상은 대부분 다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상승하지 않더라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종합적인 여건들을 개선이 되면서 또 국제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이런 것들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는 조건들 봤을 때는 그 주택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현재 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또 지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수준과 주택금융정책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주택금융정책으로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 더욱더 수월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금리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내 집을 마련하기가 충분해졌다는 얘기고요. 또 현재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자들이 그만큼 이제는 시장에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리 수준과 주택금융정책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세제 정책이나 지역경제 여건, 지역개발 호재 이런 것들은 다 후순위고요. 가장 1순위, 2순위로 따지는 건 금리와 주택금융정책. 주택금융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 조건들이 많아지죠. 이제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청년층들이 실제로 집을 갖기 위해 조건들을 만드는 여건들이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좀 미루었던 현재 세대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년에 공급량이 거의 10,000 가구 이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내년부터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것들이 현재 2025년도에 공급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년 정도의 침체를 현재 끌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년 시장, 특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리 안정화 흐름 속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세미나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한강 전략정비구역 투자에 대한 주제로 1:1 대면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단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의 중심 강남대로의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최육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1층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는 출입구가 3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상가고요. 전철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W역세권 현재도 이용 가능한 환승역이고요. 향후에는 GTX C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C노선까지 합류하게 되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지나간다. 수요가 가장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교통호재가 가장 중심인 지역이고요. 거기에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 주변에 서초 IC 주변에 있는 현재 유휴부지가 이제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죠. 아래쪽에는 서초 우면 R&CD 단지가 같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많이 밀집하면서 그 주변이 또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같이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로서는 굉장히 위치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또 역세권 재건축 단지라든가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군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다양한 직종들이 많고요. 젊은 2030 세대도 가장 많은 지역이고 오른쪽은 도곡동, 대치동부터 해서 역삼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강남, 왼쪽은 서초동부터 남부터미널역 중심, 또 현재 서초역 교대역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의 법조단지라든가 서리풀공원에 개발되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같이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역까지 거리는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 거리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대로 연결된 라인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각종 보험사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는 벤처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우성부터 신동아, 무지개까지 이건 예전의 이름이죠. 재건축이 돼서 이제 무지개와 우성은 이제 삼성과 LG 이렇게 변모가 됐고요. 그런데 신동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또 코오롱이라든가 뭐 이런 대기업들 유휴부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상업지역부터 유통시설을 같이 만든다. 또 강남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양재역은 이제 도면상을 보시게 되면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 바로 강남역 배후단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직장과 상업시설이 가장 적절하게 배정돼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권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미 이제 예산 편성이 올해 다 끝났고요. 신설 사업이죠. 거기에는 지하도로 들어가 있는 남북 3축의 화성부터 서울까지 경부선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실 예산 편성까지 다 끝난 상태고 이 주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상층 바꾸는 부분은 공원부터 복합문화 상업거리라든가 아니면 현재 주거상업시설 복합문화예술단지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는데 서초와 반포 IC 구간이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또 교통호재 말씀드린 대로 GTX A노선, C노선, B노선이 느리고요. 현재 A노선이 가장 빠르죠. A노선 일산부터 동탄까지 연결된 부분부터 연장까지 따지게 되면 뭐 현재 세로로 계속 우리나라가 관통하는 KTX GTX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고요. 의정부에서 연결되는 현재 의정부부터 군포까지 연결된 C노선이 양재역, 삼성역 다음역이 양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역은 당연히 그 주변에 교통호재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잡히는데 4단계로 걸쳐서 진행합니다. 붉은색 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 효과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청도 현재 복합단지로도 개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 IC 주변은 뭐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 KT, LG, 현대까지 현재 사옥들이 있는데 그런 현재 사옥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 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자리만 15,000개 이상 생긴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평 정도 되는 출입구 3개 정도 되는 1층의 상가입니다. 11억 5천만 원, 14억 원 정도.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액 월 400에서 450만 원 보시게 되면 대출 가는 금액을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육세권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죠. 1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대 수요라든가 개발호재, 희소성 높은 또 현재 상업지 거기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거는 현재 노후 생활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 반을 잘라가지고 자영이나 임대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은 초역세권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높은 임대료가 예상되는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피스텔은 대부분 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내 걸 만들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 수요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오피스텔들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에 역삼역, 강남역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강남대로와 연결된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신사까지 이미 개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남역은 벌써 현재 더블 역세권에 그 중심을 봤을 때는 현재 이 강남대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광역 버스까지도 현재 그 주변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오른쪽에는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테헤란로. 테헤란로 바로 이면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고요.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유동인구와 생활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소비인구가 많다는 얘기고 그 주변에 상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권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당연히 그 주변에는 돈을 쓰기 위해서 외지에서도 현재 유동을 하는 인구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때까지 현재 유동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 테헤란로 주변은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 이 주변은 보시게 되면 이 업체들이 또 새로 입주하는 법인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또 확장하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젊은 2030 세대들은 대부분 다 깨끗한 오피스텔을 선호한다. 특히 젊은 여성 직장인들 같은 거 더욱더 그렇죠.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1인 가구 세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소형 오피스텔들 가장 이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헤란로는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입니다. 그렇지만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구간이 워낙 또 이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간이 연장돼서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이제 테헤란로를 연장한다는 얘기가 뭐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강남역 주변에는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롱, 라이온 미싱 부지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당연히 국제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가 될 테고요. 그 중심 봤을 때 또 세로축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지나가고 또 서초역 중심 봤을 때는 정보사 부지가 현재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블록체인 이런 것들 같이 만든 빅데이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얘기고요. 또 오른쪽으로 봐서 잠실역까지 연결된 부분은 강남교로 복합지구가 송파와 같이 연결되면서 글로벌 비즈센터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그 얘기는 이 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남 실행 중장기 실행 전략을 보게 되면 벤처 산업 벨트가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되고 양재는 R&D가 들어가고요. 신사, 논현, 의료, 관광 이게 현재 메인 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재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심권에 들어간 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영동대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GTX 에너손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층부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국제업무부터 현재 회의부터 포럼까지 연결되는 또 어떤 그 국제적인 상업시설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5개 공유로 개발이 되고 지하 구간 같은 건 지하6층까지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코엑스 지하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더욱더 커지죠.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실제로 현재 대합실뿐만 아니라 승강장부터 그 주변에 있는 현재 공항 터미널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유동인구들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상업부지 특히 이제 업무지구로 연결되어 있는 테헤란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영무지구에는 용적률 더 이상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층수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용도 변경, 종상향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원룸과 1.5룸 구조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임대 금액이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 정도 보시게 되면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보시게 되면 8,500
1,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는 당연히 많은 지역이죠. 또 높은 수익률로 노후 생활 보장합니다. 토자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대 차익 발생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를 어디다 할 거냐가 더 중요하고요. 어떤 물건을 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투자 시대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면 단언컨대 테헤란로의 역삼역, 특히 이제 초역세권이 있는 현재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동 초역세권 오피스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투자 유의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투자를 생각할 때 유의해야 될 지점들도 있을까요? 본인들이 투자를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뭐 주식이 좋다, 뭐 현재 펀드가 좋다 이런 형태로 또 금융자산을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건 뭐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 또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가장 지역적인 여건을 먼저 선택을 하고 지역이 괜찮다 싶으시면 실제로 나한테 맞는 투자처럼 맞는 게 맞습니다. 다세대 빌라든 아파트든 뭐 신축 빌라 또는 현재 실제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상가든 사무실이든 그게 또 어디 위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남권역이야말로 실제로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이거는 뭐 현재 계속 20, 30년 동안 계속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검증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하신다면 앞으로도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질 거고 손실률은 더할 겁니다. 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투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걸 확인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지역이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실행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투자 전략 상품들 중에서 또 부동산 그중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소장님께서 중공업 지역과 한강 전략 정비구역 투자를 주제로 1대1 상담과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확대되는 지역들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는 서초동 알아봤습니다. 상권 수요에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 짚어봤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 기대감 속에 체크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부동산 핫 이슈들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핫 이슈들 짚어주시죠. 네, 자주 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일단 뭐 9월 2주차. 네, 벌써부터 말이 꼬이네요. 자, 일단 2주차에 대한 이슈들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요즘 들어서 좀 이런 현물 투자, 네, 아파트 투자 또는 아파트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 1% 넘는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한 1% 미만으로 네, 한 0.7, 0.8, 0.9 이 정도 수준으로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가을 시즌, 이사 시즌을 맞아서 또 전세가에 상승되는 부분들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들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저는 그래요. 현물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현금에 대한 그런 원화 가치의 화폐 하락이라고 하는 그런 원 단위에 대한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좋은 시장이 왔을 때 네, 조금은 과감하게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안정성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과한 낙폭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서는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자, 일단은 뭐 전세 찾는 세입자가 이제 9월달 아무래도 이제 이사철이다 보니까 이제 8월달 휴가 시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일단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고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이슈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움 또는 공포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제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의 지원책들이나 또는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세가 이제는 공시지가 126%를 넘기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 인식의 전환이 또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굉장히 전환 비율이 높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예로는 그 이유는 상당히 좀 많은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전세 공포가 상당히 누그러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의 대폭락으로 인해서 역전세 우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감소가 된 부분들. 지금 많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조금은 좀 더디게 따라오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굉장히 이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빠지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자, 월세가 전세보다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가 전세가보다 높은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월세가 전세로 전환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좀 많아진다. 물론 그것이 이제 거래량으로 보시면 보이실 것 같고요. 실제 그래프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금융상품이 월세에 대한 상품보다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나라는 월세에 대한 지원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이다, 청년 임대다 등등 여러 가지의 상품들이 많이 있죠. 저금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월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곳이 일단 전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세입자분들도 이런 유리한 점들을 좀 이용해서 거주 형태를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청년 대출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2% 미만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폭의 대출의 한도도 좀 한몫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청년 대출 같은 경우 2억 원대 미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니까 서울권 안에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을 전세를 일단은 얻는다 하더라도 2억 원 정도 미만대의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최대 2억 원까지. 그러니까 2억 원대 초반의 투룸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들인데요. 일단 물레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레동 하면 영등포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여기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정도 수준으로 예전에 그 기계공업 이런 금속 이런 공업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저층 형태들의 그런 공장 형태들이 많이 있었죠.
물레동의 기계금속 단지들이 이전을 할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 자, 이런 형태들이 지금 현재 기계금속 이런 형태들의 공장 형태들이 지금 하나둘씩 사실 임차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좀 탈바꿈을 시켜서 약간 을지로 같이 형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이 지역을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 일대를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다시 좀 재개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전한 지역들의 여러 지원책을 더해서 약 1,200여 개의 기업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뭐 AI라든지 이런 뭐 로봇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지원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일단은 이제 신규의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될 수가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하는 거. 물레동 일대뿐만이 아니라 영등포 지역에 거의 전역으로 펼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라인들을 필두로 해서 그 위쪽으로는 여의도의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쥐밸리 라인들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쥐밸리에서부터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 권역까지 이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4차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세가에 대한 부분들도 결과적 안정세가 지금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 안정세에 따른 또 이주 시장이라고 하는 또 이사철 지금 이제 9월부터 10월달, 11월달까지 이사철이죠.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전세가의 상승폭도 또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서울 한 중심부 안에서 4차 산업의 중심지가 육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주거지 형태들을 좀 고민하실 때 또는 투자 또는 청약을 하실 때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두셨다가 어디에 또는 입지가 좋은 지역이 어디신지 또는 개발이 어디 지역이 많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거나 실거주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이슈들 짚어봤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166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양재동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아직도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들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진입하는 그 초입의 단계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재동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재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지역을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주택들도 제가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갖추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또는 좋은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수세권, 그리고 공원들을 끼고 있는 양쪽의 숲세권, 그리고 교통편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네,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양재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교통편에 이런 교통편, 그리고 공원, 그리고 수세권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몰려들 수가 있고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고속도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위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뭐 교대, 뭐 남부터미널 등등 이렇게 상권들이 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제가 여기가 왜 양재동 카페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강남역 상권이나 뭐 신논현역 이쪽 라인들 넘어가 보시면 워낙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강남역 주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이 다니고 있긴 합니다.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테헤란로 라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당 1억 원이 넘고 있죠. 1층 기준만 하더라도 1억이 뭡니까? 뭐 1억 한 기본적으로 1억 3, 4천, 1억 5천까지 나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상가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수익형 상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동인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그만큼 뭐 수익적인 부분들과 매출적인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네, 뭐 부당하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지역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면서 유독 또 황허리 상권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보신다면은 그런 것도 좋은 뭐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시장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제2의 시장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도 마찬가지로 마냥 이렇게 저평가 또는 항상 내리막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네, 다시 또 반등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호황일 때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 같이 올랐던 것처럼 그런 시장이 또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 보지 않을 때 한 번쯤은 둘러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지역이 그렇게 이렇게 오목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택가도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남부수안로 라인을 따라서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렇게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계속적으로 끊이질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이 플랫폼 시티 개발 자체가 양재동에 몰려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추가적인 그런 확충 소식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GTX 신호선에 대한 얘기와 신분당선이 바로 이 양재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동인구들이나 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역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양재에 넣었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렇게 사진에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 강소, 그리고 대형 유통단지, 이런 대기업들의 R&D 단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초 행정타운까지. 그리고 개포동의 주택가 라인들도 같이 가까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천변을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그런 유동인구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권역이 바로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근생주택이나 또는 큰 대형 근생 건물이나 또는 그게 아니면 작은 소형 수익형 물건이라도 한 번쯤은 좀 다녀보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교통적인 측면 그 이상으로도 이런 간선도로망들도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양재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내륙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또는 지역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주변에 이렇게 또 상업시설 그리고 일자리 유동인구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도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GTX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A 노선과 C 노선이 이제 정차하는 지역이 이제 삼성, 양재, 수서 요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확정되어 있는 역들 중에서 정차하는 역이 바로 이 강남에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수서와 양재죠. 그만큼 양재가 의미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이 지하철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증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완성이 되는 그런 교통망이니까 2025년도든 6년도든 7년도든 언젠가는 분명히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 계획뿐만 있는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양재에서 또 이렇게 강남, 신노년, 노년, 신사 그리고 용산까지 최종적으로는 삼성 라인들까지도 연결될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양재에서 또 용산까지 또는 양재에서 아래로는 판교까지 또 아우를 수 있는 이렇게 신분당선의 노선도 양재역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양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넣겠습니까, 그죠?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로 뭐 이건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되면은 서초할시 옆에 있는 데가 양주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플랫폼 시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 기업들 거기서 올 수 있는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유동인구의 비율도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개발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무엇보다. 자, 일단 1층 정도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1층이면 좋고요. 뭐 이쪽 라인들은 2층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층이 제일 좋고요. 상가는. 자, 사천에 28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3억 원 정도의 초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양재동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권 업무지구로 이동도 평이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이런 3호선과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과 GTX 소재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 서초구, 서울시 구로동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 역사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구로구가 강남에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일단은 서남부권 쪽 라인들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무엇보다도 서남부권에 제가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등포와 쥐벨리 라인들 그리고 이렇게 그 여의도 라인들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한 라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권역이기 때문에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식에 대한 차이가 좀 다소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지역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도림만큼이나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뛸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런 지역들 적은 금액 가지고 작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개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도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도림도 지금의 인식처럼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영등포 권역이랑 좀 뭔가 편입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림도 상당히 깨끗하고 많이 발전이 됐고요. 이 구로의 지역도 그렇게 될 것이라 저는 단언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저는 뭐 교통편이라든지 주변의 편의시설 그리고 대형 병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이 하나 둘씩 탈바꿈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 이미지 개선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 좀 어느 한 단계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청량리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량리 우리 과거에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개발과 교통을 하나둘씩 집어넣기 시작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의 그런 업무 시설들을 좀 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청량리 하면은 동부권 쪽 라인들에서는 또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그런 투자처라든지 또는 실거주처로 생각을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주변에 답심리라든지 전농동이라든지 이런 동대문구 일대에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들을 같이 견인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구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노후지가 상당히 너무나도 많아요. 상당이라고 한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노후지라고 하는 자체가. 거의 뭐 80% 이상이 노후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많은 부분이 변화해야만 하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쥐벨리 라인들과 바로 길 하나 건너가게 되면 영등포 권역에 굉장히 가까우면서 이렇게 많은 개발이 있을 만한 지역이 또 하나 있을까 싶습니다. 예. 뭐 신도림 공구 상가 라인들도 재개발을 통해서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주거지와
거기다가 주상복합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마찬가지로 구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백화점을 가지고 있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로서 굉장히 가까운 250m 거리 이내에 들어가는 이 노후지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역세권 재정비 사업이 또다시 한번 재편이 되면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이 확장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구로역은 구로 역세권 개발로 충분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여의도 그리고 여기 구로 쪽 앞에 라인들의 영등포 권역들 아래쪽으로는 쥐밸리 라인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화재에 취약하고 필히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 역세권 1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재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 역세권 장기전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개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또는 조합 그 입주민들의 상당히 큰 이익이 돌아갈 수가 있는 구조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지역은 투룸 정도 기준입니다. 4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1억대 초중반 정도 금액, 그리고 월세 시에는 3,100만 원이니까 이 또한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구로동 외에도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들 궁금하신 분들은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세미나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 확대 기대가 되는 지역들을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양재동입니다. 든든한 상권 수요 수혜감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지역은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번호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